자, 요즘 초등학생들 영어 원서 읽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영어 원서 읽기, 즉 영어 독서가 왜, 어떻게 좋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일단 영어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거는 어휘력이죠. 어휘를 많이 알수록 그런 언어를 잘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어휘를 배우기 위해서 기존 세대들은 사실 단어, 철자 이렇게 해서 막 뜻을 외우는 방법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어떤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결과가 있습니다. 영국의 영문학 교수 프랭크 허먼의 실험에 의하면 그 애니멀 팜이라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책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이 학생들은 영어를 모국어로 배우는 학생들이 아니라 영어를 foreign language, 즉 외국어로 배우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이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A그룹, B그룹을 나눴는데 A그룹에게는 그냥 단어 목록을 주고 그 단어를 그냥 외우게 했어요. 그리고 B그룹에게는 동물농장 책을 읽게 했죠. 그리고 나서 어휘 시험을 봅니다. 자, 결과가 어땠을까요? 단기 기억으로 봤을 때는 A그룹, 즉 단어 목록 외우기를 한 학생들이 성적이 더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장기 기억으로 갔을 때는 B그룹, 즉 그냥 책을 읽기만 한 학생들이 어휘를 훨씬 더 잘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단어 철자와 뜻을 외우기만 하는 방법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 대신 스토리에서 만난 단어는 오래 간다는 거죠.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주커버그는 일리아드라는 그 긴 서사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운다고 해요. 어떻게 그렇게 긴 내용을 다 외울 수 있을까요? 그게 만약 목록이었다면, 그냥 단순한 단어 암기 목록이었다면 외울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것은 바로 스토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 그리고 영어 책을 많이 읽게 되면 모르는 단어를 유추하는 능력이 발달하게 됩니다. 책을 읽다 보면 모르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앞뒤 문맥을 보면 그 단어 뜻을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로알드 달의 책 The Twits, 멍청이 부부의 책을 보면 그 멍청이 남편을 그 묘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Dirty beards but a hairy face is a very different matter. Things cling to hairs, especially food. 이 멍청이 남편이 온몸이 털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도 이렇게 수염이 북슬북슬해요. 이런 북슬북슬한데 여기에서 things cling to hairs, 얼굴에 있는 그 북슬북슬한 털에 뭔가가 자꾸 cling to 한다는 거죠. 특히 especially food. 그럼 생각을 해볼까요? 음식을 먹으면서 이 북슬북슬한 털에 어떻게 될까요? 그 음식이 달라붙게 됐겠죠. 그래서 cling to라는 단어를 몰라도 충분히 앞뒤 문맥을 통해서 유추를 할 수가 있죠. 이런 능력은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발달되고 어휘력이 굉장히 광범위해집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맥에 따라 바뀌는 단어의 뜻을 습득할 수 있어요. 영어 단어는 같은 단어이지만 뜻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ball이라는 거는 흔히 아는 공인데 또 한 가지 ball 하면 뭐 무도회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문맥에 따라 다 바뀌는 단어의 뜻을 습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아멜리아 베델리아라는 책에 나오는 이 가정부는 영어 단어를 잘 몰라서 자꾸 실수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다이어가 나와요. 자, 보시면 Draw the drapes when the sun comes in. 자, 아멜리아 베델리아 가정부에게 주인이 일을 시킵니다. 네, Draw the drapes. drapes 하면 커튼을 얘기하죠. When the sun comes in. 햇볕이 들어오면 커튼을 draw 해라. 그럼 여기서 draw는 흔히 생각하는 그림을 그리다 일까요? 그렇지 않죠. 햇볕이 들어오면 커튼을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커튼을 이렇게 쳐야죠. 그런데 이 아멜리아 베델리아가 커튼을 그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집주인이 dress the chicken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치킨을 이제 요리를 해야 되니까 dress 해놓으라고 하죠. 그거는
이제 재료를 손질해놔라 이런 얘기였는데 아멜리아 베델리아가 치킨에게 아주 예쁜 옷을 만들어서 입혀놓죠. 그래서 이런 책을 통해서 드레스 더 치킨이 옷을 입히다는 뜻뿐만 아니라 재료를 손질하다 이런 뜻도 있구나 라는 이제 아이들이 문맥에 따라 바뀌는 단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영어 원서는 보통은 영미권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영미권 작가들이 쓴 글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영어 책을 읽다 보면 그냥 언어뿐 아니라 문화까지도 굉장히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문화를 뺀 언어는 그냥 껍데기죠. 네, 문화까지 포용하고 문화까지 그들의 문화까지 이해하는 언어야말로 제대로 된 언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 이제 글쓰기가 술술 됩니다. 그것도 마법처럼. 책 먹는 여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여우가 있는데 이 책이 책을 먹는 걸 정말 좋아하죠. 그래서 계속 책을 먹어요. 그러다가 이제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교도소까지 가게 되는데 그 책 먹는 여우가 책을 많이 먹고 나중에 뭐가 되느냐? 작가가 되죠.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죠. 이게 책을 먹는 게 책을 읽는 거죠. 책을 많이 읽으면 사실 글쓰기는 저절로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글쓰기가 아니라 그 표현과 문장력이 어마어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표현과 문장들을 책에서, 영어 책에서 다 흡수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밋밋하고 평이한 문장이 아니라 굉장히 아름답고 독창적이고 그런 문장들로 라이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 책을 읽는 것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영어 책을 읽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어라는 언어는 모국어가 아니죠. 그래서 외국어예요. 외국어인데 외국어는 어떤가요? 굉장히 편하고 쉽고 이런가요? 그렇지 않죠. 외국어란 거는 굉장히 불편한 언어예요.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번 여행을 가니까 영어를 열심히 배워봐야지, 취업을 해야 되니까 영어를 진짜 열심히 해야지, 이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불편하고 싫으면 하기 싫어해요. 그런데 이런 영어 책을 읽는 거는 어떤가요? 스토리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 영어라는 외국어가 불편하고 싫긴 하지만 그 책에 나오는 스토리가 너무 재밌기 때문에 아이들이 언어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강력한 내적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야기 속에서 얻는 재미와 감동은 그냥 한 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책을 계속 보게 하는, 다른 이야기를 찾는 원동력이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영어 공부해라, 숙제해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아이가 스스로 다독을 하기 시작하죠. 영어책을 계속 읽어요. 심지어는 화장실에서도 읽고 여행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읽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영어책을 읽기 시작하는 아이들은 자발적인 다독, voluntary reading을 통해서 영어 습득의 지름길로 가게 됩니다.